내가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 있을 때 5명의 연방 의원들이 와가지고 노골적으로 로키드 마틴사의 사드를 구매를 해주면 안 되겠다.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접적으로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노골적으로 영업 못해.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으로 만났는데. 저는 지금 국회 정보위원장실에 나와 있습니다. 저녁에 이렇게 딱 들어왔는데 세팅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의자를 딱 앉았는데 이 쎄한 기분이. 의자가 이거 엄청 편해요. 이게 쓱 들어가거든요. 이 의자가 무슨 의자냐 하면 이게 윤석열 후보가 매일경제 가가지고 이제 120시간 노동 그 사고 쳤을 때 요런 의자였습니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서 다리 쩍 벌리고. 여기 다리 쩍 벌리고. 윤석열 특징이거든요. 편한 자리 가면은 반드시 말실수를 한다. 그때 신발은 여기다 안 올렸겠지? 신발은 올리려고 하는데 못 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약간 걱정이 됐습니다. 정부위원장실에서 이제 홈그라운드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 편한 의자에다가 벌써 이게 다리가 벌어지잖아요. 이게 너무 편하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 대선에서 우리 남북경협, 긴경협이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특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장르가 뭐겠냐. 안보 문제, 대북 문제, 통일 문제, 남북경협 문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첫 바다로 사드를 가져왔습니다. 사드를 포함한 중충적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해 수도권과 경기 북부 지역까지. 그분이 사드가 뭔지를 제대로 잘 몰라서 그래요. 비싸고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한테도 갖다 놓으면 좋은 줄 알고. 그럼 2개, 3개 그냥 막 설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뭐 서울에도 하나 놓고 저 광주에도 하나 놓고 K9 자주포처럼 그냥 여러 개를 그냥. 그래도 됩니까, 의원님? 이 사드 배치를 처음에 제안한 거는 노무현 정부 때란 말이에요. 로키드 마틴사에서 어디다 팔긴 팔아야 되겠는데 전 세계에서 사주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너무 비싸. 가성비가 뚝뚝 떨어져. 그렇죠. 사주는 데가 없으니까 만만한 한국에다가 제안을 하지요.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한반도에는 별로 적용할 무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또 제안을 합니다. 거기는 또 이제 가성비 엄청 따지는 정부 아닙니까? 그렇죠. 이명박 대통령이 다른 건 몰라도 가성비는 참 많이 따지는 그렇죠. 대통령. 이거 얼마야? 이런 거 얼마야? 그런데 이것도 가격이 너무 비싸고 가격에 비해서 실제로 효과가 별로 없잖아. 이명박 정부도 안 해요. 박근혜 정부부터 바뀌고 나서 또 제안을 합니다. 그렇죠. 박근혜 정부도 초기에 중반까지 사드 배치 필요 없다 거절을 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2015년 전승절 기념 행사 열병식에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데 그 천안문 망루에 올라가게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근데 거기 올라가면 왜 안 됩니까? 전승절 기념 행사는 그 나라의 최첨단 무기와 군사력을 자랑을 하는 군사 퍼레이드거든.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북한의 뭐 김일성 광장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깔아놓고 로켓 자랑하고 뭐 탱크 자랑하고 요구하는 거. 蓝色贝雷帽，荒漠迷彩服。 군사 열병식 이런 데 참여하는 것은 거의 피를 나눈 형제국가 동맹 이 정도 되지 않으면은 이런 데 잘 참여를 안 하죠. 그 나라의 군사력을 과시하는 자리에 국가 지도자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관계가 끈끈해야 된다. 그렇죠. 시진핑 주석하고 회담을 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기분이 경쾌해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천안문 열병식 하는데 그 막루에 군사 퍼레이드 하는데 같이 딱 올라간 겁니다. 워싱턴이 발칵 뒤집혔어요. 열병식 망루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한중이 지나치게 급격히 밀착 관계로 가서 군사 동맹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제기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중국하고 일정 정도 거리를 띄우고 대중국 포위망의 이 태평양 전략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두 가지의 압박 전술을 구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가 바로 사드 배치이고 하나가 일본하고의 지소미아. 그게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너무 오바를 하는 바람에 미국의 의심을 사가지고 저거 봐라. 그렇지. 우리보다 중국이랑 더 친해지겠다는 거야? 야, 너 누구 친구인지 얘기해. 미국 친구라는 걸 증명해. 그러면 사드 사.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 가서 막루에 올라간 것 때문에 오바해서 미국의 심한 압박을 받게 되고 심하게 압박을 받게 되니까 이제 사드 배치에서 중국의 심한 이제 항의와 반발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이게 소위 말하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 참사다. 얻은 건 없이 온통 의심과 협박만 받게 된 그렇게 요런 양상이라는 거군요. 아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드를 우리가 MB 스타일로 봐서 가성비 안 나와서 안 한다. 요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일단은 그래도 비싼 무기를 들여오기로 했으니까 갖다 놓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거저 준다면은
무기야 많이 갖다 놓으면 그렇죠. 하나라도 그렇죠. 더 있으면 공짜로 준다 그러면 손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드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어마어마하게 비싸다. 로키드 마틴사가 이거 한 포대 팔아가지고 네. 그 한 포대가 거의 2조 가까이 돼요. 1.8조, 2조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 시스템이. 네네. 문제는 이제 이 사드라고 하는 게 과연 이제 우리 한반도에 필요하냐? 이게 사실 그 당시에 최대의 논란거리 중에 하나였죠. 이 사드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명칭 자체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지 않습니까? 아주 높게 쏘아 올려서 그렇죠. 멀리 보내는 그 미사일을 그렇죠. 방어한다. 이게 이제 기본 체계인 거죠. 미사일은 사거리가 길수록 고도가 올라가죠. 포물선이 이렇게 길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ICBM 같은 거 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우주로 나갔다가 우주 비행을 해서 네. 다시 대기권으로 다시 진입을 하죠. 그렇죠. 굉장히 높이 올라간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단거리는 높이 올라갈 필요가 없지. 네. 가까운 데 가니까 가장 낮게 나르는 순항 미사일 같은 경우가 네. 보통 한 1000km를 간단 말이에요. 1000km. 근데 이게 고도가 낮기 때문에 레이더에 잘 안 잡혀요. 고도가 높이 올라가면 레이더에 일찍 잡히고 공중의 체류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요격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시간을 벌 수가 있으니까. 요격 가능성이.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사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고도 미사일이 높이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종말 단계에서 고도 40km에서 150km 사이에 들어왔을 때에 요격이 가능한 시스템. 그러면 이제 쏘는 시점부터 레이더가 포착하기 시작해가지고 궤적을 쫙 계산해가지고 언제쯤에 어디 떨어지겠다. 근데 오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북한을 상대하는데 북한이 남한을 향해서 미사일을 쏠 때 대기권 밖으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서울까지 떨구는 필요가 없잖아요. 한반도는 워낙 땅이 좁아서 그러니까요. 끝에서 끝까지가 1000km인데 뭐. 절반만 쏘면 되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절반만 쏘면 되니까 보통 500km 정도면 거의 다 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높이 고각 발사라고 해요. 발사를 할 필요가 없이 저고도로 발사해도 공격이 가능한 좁은 면적이다. 미사일이 애초에 그런데 이제 고고도가 훨씬 비싼 거죠? 그럼 북한같이 이제 가난한 입장에서는 고고도 미사일이 훨씬 비싼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이걸 쏴가지고 남한에다가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단거리 미사일 싼 걸로 수도 없이 많은데 그렇죠. 굳이 비싼 10배도 더 넘은 그 비싼 미사일을 갖다가 여기다가 고고도로 남한에다가 쏴가지고 공중에다가 체류 시간을 길게 주면서 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윤석열 후보가 고각 발사할 가능성이 북한이 선호한다고 그랬나?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각 발사를 선호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단순하냐 하면은 북한이 좀 장거리 몇천 킬로 되는 미사일을 시험을 발사할 때 길게 발사하면은 일본 열도를 지나가거나 일본 열도에 떨어지거나 그렇죠. 러시아 그 앞바다에 떨어지거나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국제적인 당연히 엄청난 일이 되겠죠. 항의를 하죠. 하도 이제 문제를 제기하니까 몇천 킬로 가는 미사일을 짧은 거리의 동해상에다가 떨어뜨리기 위해서 멀리 안 보내려고 고각 발사를 하는 겁니다.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너무 그냥 선호해가지고 시험 하는 게 발사. 아니잖아. 시험 발사. 그런데 그것을 몇 번 봐오더니 쟤는 저거 좋아하는구나. 북한이 고각 발사를 대단히 좋아하는구나. 저거 성애자구나.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건 그냥 바보 아닙니까? 바보? 비싼 ICBM을 개발을 해가지고 남한에 한 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서울에다가 그걸 떨구기 위해서 2000km로 쏘아 올려서 이렇게 떨어뜨린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쏜다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문제는 그게 아니래도 북한이 이 수도권 특히 충청권 정도까지는 가장 공격하기 좋은 무기가 뭐냐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장사정포. 장사정포. 방사포. 그건 싸고 많아요. 북한은 그 정도의 방사포, 장사정포로 공격을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세게 하려면 단거리 미사일, 순항 미사일도 많아. 말씀드린 걸로는 그게 요격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오히려 미사일. 고도가 낮으면은 요격이 점점 어려워져요. 레이더가 잘 못 잡아서. 잘 안 잡혀서. 그럼 그게 훨씬 유리한 거 아니야? 싸고 레이더에도 안 잡히고 그렇지. 빨리 가고. 근데 왜 이걸 쏴 이거를? 오히려 이렇게 쏴주면 우리는 땡큐인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ICBM을 쏜다는 거는 수백억 수십억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수백억짜리 하나 쏴가지고 서울에 떨구려도 하다가 중간에 사드에 요격을 당하는데 그런 짓을 왜 합니까 북한이? 이게 이제 사드뿐만 아니라 요격 시스템이 몇 가지가 있어요. 사드 말고도. 사드 말고. 왜냐하면은 중저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패트리엇. 그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개발해서 아랍에미레이트인가 엄청나게 수출했던 천궁2. 그것도 요격 시스템인가? 그게 다 단거리 중저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한미 미사일 지침을 해제시켜서 네. 이제 우리가 자체 개발한 국산 요격 미사일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을 한. 그러면 수도권 방위에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그런 팩3나 천궁2와 같은 중저고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굳이 돈을 쓴다면 그쪽에 더 고도화할 수 있는 자금을 써야 된다. 가격도 사드의 10분의 1, 20분의 1.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사드 한 대 여기다 설치할 것 같으면은 천궁 20대 촘촘하게 깔아서 훨씬 더 요격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미 팩3 시스템이나 천궁2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요격 시스템이 일단 있고, 그리고 성주에 배치한 사드만 하더라도 만약에 북한이 약간 정신이 돌아가지고 우리한테 고고도 미사일을 쏘면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도 일단 갖춰져 있고. 근데 그러니까 왜 이제 굳이 하나 더 배치하느냐? 윤석열 후보가 진짜 모르면서 주장을 하는 게 사드로는 수도권 방어를 할 수가 없어요. 야, 그래요? 왜냐하면 저쪽에서 쏘는 거리와 고고도 미사일이 여기에서 떨어지는 거리를 계산했을 때 네네. 그리고 거기에 요격 시간과 저기를 계산할 때 시간이 안 나와요. 포착을 해서 계산을 해서 쏘아 올려가지고 맞추는 시간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 국방부도 그랬고 우리는 사드가 필요 없다라고 처음에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했던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제 미국의 주장은 뭐냐면은 미국이 지금 오키나와 미군 기지가 있고 괌 미군 기지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필요할 때는 태평양에 항공모함이 뜬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고고도 미사일이 괌이나 오키나와 같은 데는 오키나와를- 쉽게 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 항공모함이 접근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항공모함이 좀 더 태평양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국에다 그래도 사드 시스템을 배치를 해놓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이든 대비할 수 있다. 중국의 미사일이든 대비할 수 있다. 굳이 이제 선의로 해석을 해보자면 북한 입장에서는 남한을 향해서 군사작전을 준비할 때도 밤에서 오는 미군 비행기 혹은 항공모함에서 오는 미군의 요격기 같은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거기를 때려놓고 이제 남한을 쳐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주에 사드를 하나 넣는다. 이건 일리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는 우리가 산 게 아니고 네. 미국이 자기 돈으로 갖다가 설치해 놓고 직접 운용을 하는 사드. 네. 근데 이제 윤석열 후보가 봤을 때는 이거 저거 좋은데 저거 우리도 한 개 좀 사가지고 이렇게 어린애들이 이제 레고 장난감 사듯이 이제 어디 저기 저 강원도나 어디 충청도 어디에 박아놓으면 좋지 않겠냐. 요런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것도 혹시 북한이 약간 좀 오발해가지고 오발을 해가지고 고각 발사로 해서 혹시 내려오는. ICBM을 아차 실수해가지고 딱 눌러가지고 그걸 그렇죠. ICBM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실수로 ICBM은 이렇게 안 떨어지죠. 이렇게 날아가지. 이렇게 날아가죠. 이렇게 날아가죠. 날아가.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해서 오발할 것에 또 대비를 해서 한미 미사일 지침이 해제된 이후에 또 개발을 해오고 있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LSM이라고. 이게 이제 나름대로 사드에 거금가는 고고도 미사일. 한국형 고고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 한국형 고고도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가장 이 낮은 저고도는 천궁, 그다음에 팩3, 그다음에 이제 LSM까지를 개발을 해왔던 거고 이것도 거의 완료 단계에 지금 있어요. 그럼 다 있네요, 그게. 다 있어. 이게 한국 사람들이 무서운 게 하여튼 뭐 하나 수출을 해가지고 좀 사가면 그렇게 분해 조립을 해봐가지고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래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지금 사드를 주문해가지고 주문 제작하는 시간보다 LSM 개발을 완료하는 시간이 훨씬 더 빨라요. 아니 그럼 그걸 하면 되잖아요. 그분은 이런 걸 잘 몰라요. 이거구나. 뭐 LSM 개발하는 기간 이런 건 잘 모르겠고 사드가 저기 어디 시카고나 어디 일리노이 뭐 이런 데에 창고에 하나 이렇게 박혀 있고 재고를 이렇게 쌓아놓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문을 하면 재고로 쌓아놓고 있는 줄 알고. 컨테이너 선에 실어가지고 주문한 갖고 오면 컨테이너를 되는 걸로 바로 이제 그냥, 생각하는. 바로 그냥 배달해 주는 줄 알고. 이게 원래 이제 레이더랑 그 요격 시스템이랑 소프트웨어랑 다 이제 하나 패키지인 건데 잘 모르시고 이게 그냥 주문하면 하나 갖다 주는 건 줄 알고 하나 갖다 뭐 이게 이길 배송 이런 게 해가지고 이제 다음날 오고 막 등기 우편으로 보내고 로켓 배송이 로켓 배송 로켓 배송.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우리가 사드를 그럴 리야 없겠지만 혹시나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하나 쿨하게 결제해줘요. 사인해. 그 사기를 했어.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그 사드 배치하고 나서 우리가 입은 경제적인 손실이 십몇 조 원, 직접적인 피해만 간접적인 분야, 관광객들이 줄어들어서 그렇죠. 우리 여기 관광업계들이 다 이제 그런 것들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하죠. 우리 뭐 중국 게임 수출하는 것도 못하게 은근히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만 3만 개가 넘는, 그리고 중국에서 수출하는 기업만 15만 개가 넘어요.
중국이 왜 반발을 하느냐? 아니 근데 설명 들어보면 누가 봐도 북한용은 아니야 보니까 누가 아니 가보가 봐도 이걸 북한용으로 갖다 놓은 거 아니야. 그걸 알아야 네. 중국이 왜 저렇게 반발을 하지? 아, 아니 이게- 우리 땅에다가 네. 우리 방어용으로 그 요격 미사일 시스템 설치하겠다는데 왜 중국이 여기에다 대고 간섭이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네. 가서 이제 설명을 들어보니까 아니 니네 말대로 북한 요격용이면 북한 애들이 미쳐가지고 이걸 이렇게 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떨구겠다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말이 되냐? 그럴 거 아닙니까 걔네들도 이게 말이 되냐 이렇게 얘기할 텐데. 거기서 이제 하나를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네. 것은 우리가 과거 냉전 체제에서 만들어졌던 미국과 소련 간에 미국과 중국 간에 핵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그렇죠. ICBM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네. 서로 전쟁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약속이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어느 한쪽이 공격하면은 같이 죽는다. 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공포의 균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중국에서 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레이더를 미리 감지해서 한쪽의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고 판단해요. 중국의 반발이 심하니까 그 당시에 한미 간에 더 이상 한국에 사드 추가 배치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걸 발표하고 그거를 또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 주한미군사령관. 사령관이 그걸 또 확인을 하죠. 사드 배치 추가로 할 거냐 계속 로키드 마틴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좀 하나 더 팔아야 된다. 한 개라도 더 팔고 싶어요. 한 개 더 팔면 1.5조인데. 심지어는 내가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 있을 때 5명의 연방 의원들이 방한단위에서 왔는데 네. 와가지고 노골적으로 로키드 마틴사의 F-35A 전투기 이거 추가 구매하고 사드를 구매를 해주면 안 되겠네. 이걸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더라. 직접적으로요? 예, 우리 같으면 좀 남사시러워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영업 못해요. 국회의원들 국회의원으로 만났는데 와서 아니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 와가지고 LG 생건에서 요즘 화장품 좋은 게 나왔는데 사드 사주라고 좀. 사드 좀 사달라. F-35A 전투기 한 20대만 사달라. 더 사달라. 이게 한 대에 3천억짜리 비행기인데.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사는 그 사드를 하나를 더 팔기 위해서 또. 여기저기에 수도 없는 영업사원들을 전 세계에 아마 영업 그 성과금도 괜찮게 주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죠. 눈에다가 그렇게 불을 켜고 근데 그래서 네. 중국의 반발이 워낙 강하니까 한미 간에 더 이상 한반도에는 사드 추가 배치 필요 없다. 그래서 이제 넘어갔어요. 다행히 또 이제 요즘에 조금씩은 좀 풀리고 있잖아. 네. 그 다음에 이제 관광객도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도 거의 좀 정상적으로 되고 가끔 가다가 뭐 한류 가지고 가끔 한복 김치 뭐 이런 거 가지고 좀 가서 시비를 걸긴 하지만 많이 쳐가지고. 그나마 이제 좀 이렇게 좀 풀려온 과정이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다시 한 개 더. 한 개 더 한 개 더. 그냥 당선돼 가지고 이걸 다시 추가로 배치하는 순간에 물론 미국이 줄지도 모르지만 로키드 마틴사는 무조건 팔려고 할 거야. 다시 이제 중국하고의 갈등이 엄청나게 다시 격화될 네. 수밖에 없고 대충 좀 달래놨더니 겨우 좀 달래놨더니 한 대 더 삽니다. 이 싸대기 때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외교를 잘 몰랐던 거예요. 네. 지금 윤석열 후보도 외교를 몰라요. 지금 윤석열 후보는 외교를 어떻게 판단하냐 하면은 북중로 한 편 먹고 한미일 한 편 먹고 편싸움 한 판 할까? 그렇게 해서 편싸움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게 뭐예요? 한국전쟁. 누구만 죽어요? 우리만 죽지. 우리만 죽어. 우리만 잿더미로 변했어. 우리 국민들만 다 죽고. 그런데 지금 또 한미일 한 편, 북중로 한 편에서 편싸움 할까? 외교를 지금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거야. 이게 대단히 위험한 사고라는 거야.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시켜낼 것이냐가 외교의 궁극적인 목표인데 윤석열 후보처럼 이렇게 해서 하기 시작하면은 바로 중국하고 한 판 맞짱을 떠야 돼. 그렇죠. 성렬이 형. 정신 차려요. 내가 오늘 들어보니까 요거 이렇게 쏠 수가 없대잖아. 요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요게. 집에서 이제 앞으로는 등산하고 이제 토리 뭐 산책하고 이제 주로 그런 게 이제 업무가 되실 테니까. 박근혜 정부의 당시 국방부 장관이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이 고각 발사할 가능성 없다 이랬어요. 알겠어요, 형? 정신 차려요. 어떻게 오늘 좀 두 번째 찍어보니까 어떠세요, 어머님? 편집 잘해서 내보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남북경협 김경협 요거 한 번만 해주시죠. 남북경협 김경엽